자, 지난 시간 내용만 간단히 확인하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임차인의 정착물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입니다. 예, 그럼 다 된 거예요.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니니까 바로 동산에 속한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거래 당사자 관계에서 특히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 얘가 뭘 말하느냐? 얘는요, 우리 책을 보시면 돼요. 우리 책 29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자, 30페이지 보니까 첫 줄부터 확인할까요? 첫 줄 보시면 동그라미 리얼번.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서, 자,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에 임차자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으로 취급된다. 밑줄 하셨죠? 그러면, 자, 조금 더 쭉 내려가니까, 자, 네모 플러스 찾았으니까 정착물 여부. 30페이지 맞죠? 30페이지 중간에 네모 플러스 정착물 여부 찾았습니까? 두 줄 찾았죠? 그 문장 확인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의 관계에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는 이는 정착물로 간주되어서 매수인의 것이 된다. 자, 매수인 동그라미. 자, 요 문장이잖아요.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대요. 자,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면 정착물로 간주가 되고 누구게 된다? 매수인의 것이 된대요. 우리가 그 주말 드라마, 저는 TV를 안 보니까 요즘 어떤 드라마가 유행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이제 이 대기업에 아주 잘 삽니다. 엄청난 유명한 부자의 저택이 나오잖아요. 저택. 드라마에, 그죠? 저택이 나오면요, 집이 막 으리랍니다. 너무너무 집이 좋아요. 멋집니다. 앞에 연못도 있고요. 아주 값비싼, 나무도 막 수천만 원 수억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여기에 엄청난 값비싼 정원석이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이사를 간다면 특별한 특약이 없다면요, 얘들은 정착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약서에 안 썼으니까 어느 건지 불명하잖아요. 이때 계약을 체결했다. 누구 걸로 본다? 모두가 매수인의 것이다. 매수인의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나무가 너무 비싸요. 적송, 한 골에 1억씩 안 돼. 이 정원석, 이 돌이 얼마나 비싼지 이것도 2억씩 안 돼. 이런 것들은요, 매도인이 팔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비싸니까 딱 어떻게 특약 딱 적어놓고 적성하고 이 돌은 내가 가져간다 하게 되면 이때는 매도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겠죠, 그죠? 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이 없다 하게 되면 누구로 보는 거지? 매수인의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을 보면서 정착물의 논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 이런 내용들이요. 자, 어디 쪽? 미국 쪽? 이런 데, 미국 쪽. 이런 데를 다 공부했습니다. 정착물을 보았고요. 자, 지금까지 자, 협의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 요까지를 본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만 되면요. 민법에서는 뭡니까? 민법에서 부동산 하게 되면 뭐지? 토지와 정착물만 가리키고, 얘는 이제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여기까지가 민법상 개념입니다. 학교는 뭡니까? 토지와 정착물과 틀린 말입니다. 학교는 뭐라고 했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 여기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민법과 학교로는요, 부동산 개념이 같아, 다르다. 어느 게 더 큽니까? 학교는 법경이 다 포함시켜버리니까 엄청 넓은 겁니다. 민법은요, 가장 좁아.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법하고 결론을 구분하세요. 개념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학교는 시간에 자꾸 부동산하게 되면요, 토지와 정착물 하거든. 엉터리 공부를 하는 거야. 엉터리 공부. 학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 법경기가 포함된 복합 개념. 넓게 보는 거예요.
다음에 협의까지 보았습니다. 다음에 광의. 자, 광의 부동산은 우리 교재 보시면요. 교재 30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간에 보이죠. 괄호 2번. 광의 부동산은 땡땡 밑줄 하세요. 협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 밑줄. 계속 책 보는 합니다. 그러면 이때 준부동산이 뭐냐 하게 되면요. 설명이 많잖아요.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밑줄 하세요. 준부동산이란 개별법에 의해서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 밑줄. 한 줄 내려가요. 한 줄 내려가서 자, 소유권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저당권의 대상 밑줄. 감정평가의 대상 밑줄. 한 줄 내려가서 중개의 대상 밑줄. 또 한 줄 내려가요. 자, 준부동산에는 종류가 많죠. 종류 모두 밑줄입니다. 두 줄,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20톤 이상,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중기, 임목, 광업권, 어권 밑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준부동산입니다. 자, 교재를 체크했고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광의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 여기다가 더하기 네모가 되어 있죠. 서면서 공부하자. 이제 문제 아시겠죠? 준부동산. 자, 요때 이 준자가요. 한문으로 치면 요 준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 부동산처럼 취급 안 돼요. 준부동산 똑같은 말로 의제부동산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또 이제 세 가지. 첫 번째, 예를 들면 메모되어 있죠. 강의 노트. 단서입니다. 자동차. 한 장만 되어 있죠. 자, 중은 중기. 다른 말로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또는 임목 나죠. 임목. 자, 계속해서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 광업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준부동산인데요.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면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얘는요 움직이잖아. 맞죠? 얘는요 동산입니다. 동산. 움직이잖아요. 예. 움직이는데 여러분 자동차는요 등기합니까? 등록합니까? 등록죠. 예. 선박은 등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 움직이지만은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입니다.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더라. 부동산 같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익입니다. 자, 그 실익을 보게 되면 자, 실익은요 먼저 저당권의 대상이 된대요. 자, 등기 등록하게 되면 얼마든지 부동산처럼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모두 감정평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평가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개 대상이 된대요. 자, 여기서 중개. 중개법 저희 교수님이 누구시죠? 연기 교수님이죠. 수업 잘하시죠? 예. 저도 지난 2달 전에 그 10월달 시험 끝나고 11월달 그 중개법을 공부 수업을 이 2달 과정을 저도 공부를 또 따로 했습니다. 실무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막 또 짚고 넘을 게 없나 싶었는데 공부가 되더라고요. 예. 강의 잘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근데요, 중개법 공부하시면 이게 있잖아요. 예.
중개의 대상은 첫 시간에 공부하잖아요. 어떻게? 토건 입광공이죠. 중개 대상은 토지, 건물, 임목, 광산, 공장. 혼자 보세요. 얘가 뭐지? 토지, 건물. 그럼 여기까지가 뭡니까? 협의의 부동산. 다음에 임목, 광산, 공장. 임목, 광산, 공장, 입광공 나왔지.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그러니까 중개는요, 협의에다가 준부산은 전부가 아니고 얘는 못해요. 중개 대상이 아니야. 아니고 뭐지? 입광공, 준부동산. 준부동산 일부까지는 중개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개 대상은요, 준부산 전부가 아니고 입광공까지입니다. 앞에 거는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중개 대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의 실익은 뭐지? 등기 등록하니까 저당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중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협의와 강의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제적 개념 넘어가죠. 얘는요, 책 몇 페이지죠? 앞 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앞 페이지를 보시면 27페이지요. 자, 27페이지 보게 되면 중간에 목차 2번이 있죠. 경제적 개념은 땡땡 모두 밑줄 하세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단어만 기억하죠. 단어만. 자, 옮겨봅니다. 땡땡 자산, 자본, 다음에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그리고 아래 보니까 설명이 많잖아. 설명은요, 안 봐도 괜찮아요. 왜? 우리 시험은요, 요것만 나오니까 단어만. 다음 명에서 부동산에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공장재단 틀린다.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요, 단어만 떠올리면 돼. 결론. 그러면 한눈에 암기가 되어버립니다. 한눈에. 결론. 어떻게? 시어자만 들어가면 돼. 시어자만. 자산, 생산, 요소, 소비, 재, 상품. 뭐가 들어가? 시어자가 들어가. 한눈에 팍 구분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얘가 뭐지? 경제적 개념이다.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산이 뭡니까? 자본이 뭡니까? 이런 차이점은요. 이런 차이점은 처음이니까 이해하는 만큼 도우면 돼요. 자산과 자본입니다. 조금 달라요. 자산과 자본. 여러분들이 회계학 공부하시면 회계학에서는요. 얘를 공부합니다. T계정.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T계정. 다시 말해 회계학 T계정에서 이때 이제 재무제표인데요.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대차대조표는 어느 회사의 재무구조 상태를 알리는 재무제표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요. 왼쪽은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인데요. 왼쪽 항맥은 뭐가 들어가? 자산. 오른쪽은요. 일부는 부채가 되고요. 나머지가 자본입니다. 숫자만 하면 쉬워요. 어느 회사의 총 자산이 100억이다. 100억인데 부채 빚이 40억이다. 40억이다. 그럼 답 나오죠. 나머지가 내 돈이네. 자본은 몇 억? 60억.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은 얘가 돼요. 100억. 자본은 뭐지? 빚 뺀 거. 60억. 그래서 의미는 달라요. 다르다. 그런데 100억, 60억, 40억 전부 다 돈이잖아. 돈.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그래서 경제적 개념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내 돈, 자본이 얼마? 60억이죠. 학교로는요, 자본 인단 안 씁니다. 학교론에서는.
그러니까 이 60억 순수 내 돈이잖아. 얘를요, 앞으로 다음 주 공부하게 되면 수요 공급에서는요, 얘를 순자산 가치라고 불러요. 순자산 가치. 얘가 단어가 나와, 시험에. 뭔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순자산 가치 60억. 자본 60억.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얘가 출제가 돼. 따라오셨죠? 예. 따라서 여기까지가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다음에 책을 보시면. 자, 1번 올라가요. 기술적 개념은 땡땡 단어 4개 밑줄 하세요. 자연, 위치, 공간, 환경, 단어 밑줄. 단어 떠올리자. 따라서 기술적 개념은 바로 물리적 개념인데요. 전부 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모두가 물리적 개념 또는 기술적 개념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보이잖아요. 법률적 개념은 협의와 강의다. 경제적 개념은 시어자가 늘어가더라. 다음에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가르친다. 그럼 이제 잘 묻는 것이 이렇게 묻지. 다음 중에서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공장자는 틀렸다. 나왔고.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4번. 환경, 틀린 답, 시어자가 없네요.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섞으면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래만 내시면 다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자, 칠판 하늘이 보세요. 하늘이 보자. 다시. 부동산의 개념 공부합니다. 여기서 뭐지? 민법하고 학계로는 의미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오늘 포인트입니다. 민법은 어떻게 본다? 가장 협의. 작게 봐요. 뭐하고 뭐? 토지하고 정착물. 학계로는 벌써 뭐라고 했다? 전부가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규를 다 포함시켜버립니다. 제가 개념 잡아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학원 수업 듣는 분들은 처음부터 개념을 못 잡아. 학교는 전에 프로그램이 되면 계속 토지와 정착물이라 법규가 안 나온대 말입니다. 공부를 처음부터 엉터리를 하는 거야.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기본이.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념은 민법은 협의, 토지 정착물. 학교는 법적 경기가 포함된 복합 개념이다. 됐습니다. 다시. 그러면 잠시 문제 봐요. 문제 확인. 오늘 문제 있죠? 기분 다지기 문제. 얘는요, 문제가 있는데 뒤에 정답과 해설이 있죠? 이거 좀 다 나가버리면 야간보다 시간도 적은데 제가 다 풀면 진도 못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진도를 가볍게 확인하자면, 자, 앞에 7번. 7번은 뭐죠? 정착물 구분 기준. 7번 보세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뭐지? 물건의 부착 방법, 설치 의도, 물건의 성격, 당사자 관계. 요거 묻잖아. 그러니까 7번 보시면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물건의 부착 방법 맞죠? 물건의 성격 맞습니다.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얘가 없지. 없잖아.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다. 자, 보세요. 경제적 가치가 크면 부동산, 작으면 동산. 이건 기준이 아닙니다. 왜? 동산도요, 값어치 큰 게 있어. 아주 값비싼 다이아 반지는요, 하나에 막 수십억 하거든. 그러니까 가치가 커도 동산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 다시, 적으면 동산.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부동산도 가치가 적은 게 있어. 적은 게. 어떤 게 어딘가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땅. 공시가 싼 땅이 어딘가면요. 저기 남해안에 그 진도 위치하시죠, 진도. 진도 그 부근 밑에 옥도란 무인도가 있어요, 옥도. 그 무인도는요, 몇 년 전에 공시지가가 저금이더라. 1,000원도 안 해. 1,000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단위가 900 몇십 원 하겠지. 아니 세상에 이 무인도라 캐도 말이지. 저금에다는 땅값이 새우깡 한 봉지도 못해. 동산보다 못해.
그런 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크면 부동산, 작으면 동산만 틀린 말입니다. 얘는 기준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 대소를 삭제를 해야지 맞는 문장이 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줄. 당사자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의 정착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 안 한다. 뒤에 건 맞죠? 뒤에 건 맞잖아요. 따라서 앞에 게 들었으니까 X. 뒷페이지. 13번, 14번 보겠습니다. 13번 한눈에 답이 보일 겁니다. 부동산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거 23회 때 정답 뭐? 한눈에 보이죠? 4번 환경 뭐? 시옷자가 없네. 시옷자가 없네. 다음에 14번 토지의 정착물에 속하지 않는 거 작년에 나왔네. 33회 때 2년 전. 정착물에 속하지 않는 건 뭐지? 3번 가시 중에 수목은 일시적 고정이잖아. 바로 답이 팍팍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연습했습니다. 자, 이어서 자, 지금까지 부동산 개념 봤고요. 개념 봤고 책을 보시면 책 31페이지 31페이지 자, 굵은 단어 포인트 있죠. 포인트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3개 묶어줘요. 3개. 1번, 2번, 3번.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 2번 복합 부동산, 3번 복합 건물. 3개 묶어주세요. 묶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앞에 지금 맨 밑에 있죠. 자, 세 개 다 묶어놨잖아요. CF 비교합니다. 세 가지가 뭐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다음에 복합 부동산. 다음에 복합 건물입니다. 자, 세 가지는요, 한눈에 공통 단어가 보이죠? 요거. 복합. 이런 다 들었는데 뜻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공부했죠?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뭐? 단어 세 개. 법경계. 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 법경계가 포함된 부동산 개념입니다. 이미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복합 부동산은 토지 더하기 건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된 거? 결합된 거. 자, 그림으로 확인. 앞으로 제가 수업하게 되면요,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두 개. 비교되죠? 얘는 뭐지?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잖아요. 맨땅. 맨땅이 내가 뭐라고 부른다? 나지가 되고요. 얘는요, 토지에 건물이 있죠. 토지에 건물이 있다. 얘가 바로 토지하고 건물이 합쳐졌지. 토지에 건물이 있다. 얘가 어떤 부동산? 복합 부동산. 이때 건물이 없으면 나지가 되고 건물이 있으면 이 땅이 무슨 땅?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지. 이제 복합 부동산이 되면 뭘 떠올려? 요거 떠올리죠. 떠올리는데 다시 화살표 되어 있잖아요. 바로 평가. 여기까지 출제되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나중에 맨 뒤에서 감정평가에서 공부하는 건데 얘는 뭘 말하느냐? 다시 어떻게 쓸까? 자, 다시 봅니다. 요거 보시면서 얘를요, 단독주택으로 생각하세요. 단독주택. 여러분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데 이때 단독주택인데 땅값이 얼마? 3억입니다. 3억. 주택가격은 2억입니다. 합 얼마? 5억이죠. 그럼 이제 얘를요, 팔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단독주택을 복합해서 이거를 팔려고 생활정보지 팔려고 내놨습니다. 팔려고 하는데 팔 때 어떻게 팝니까? 토지 따로 3억이고 건물 따로 2억이다. 3억, 2억 따로따로 팝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5억 일괄해서 같이 팝니까? 일괄해서 같이 팔잖아. 왜? 뗄래 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평가? 일괄평가입니다. 일괄해서 한꺼번에 같이 팔잖아요. 따라서 복합 플러스는 어떤 평가를 한다? 일괄평가. 일괄평가. 세 번째, 복합 건물은요. 편하게 이것만 집어넣으면 돼. 주상. 그 괄호 주상돼 있잖아요. 강의 노트에. 주상. 주상 복합 건물이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확인 요거. 자, 건물인데 4층 건물이에요. 여러분의 로망이죠. 요거 가지는 거. 다시 뭐 꼬마 빌딩. 1층은요, 상가로 임대해 주고요. 2층은 원룸으로 임대하고 주고요. 3층은 투룸 임대하겠지. 4층은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4층도 이제 주고요. 소유자가 거주하고요. 따박따박 임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다른 말로 상가주택. 상가주택. 그럼 다시. 잘 보세요. 이거 딱 보시면서 얘는 뭡니까? 상업용. 얘는 용도가 뭐지? 주거용. 그럼 보세요. 같은 건물에도 건축비를 똑같이, 건축비가 똑같이 짓는 거잖아. 근데 1층은 상업용이야. 얘는 주거용이야. 용도가 다르면 가치가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주거용과 상업용은 서로 복합이 되어버리면 용도가 다르면 가치가 달라져 버려.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괄호 무슨 평가?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죠. 구분평가. 가치가 다르면요. 상업용 따로, 주거용 따로 구분해서 평가죠. 구분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다 비교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보든지 뭘 보더라도 한눈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시험 어떻게 묻지? 우리 시험은요. 우리 시험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야. 바꿔서 물에 바꿔서. 눈 뜨고 틀립니다. 아시겠어요? 눈 뜨고. 토지와 건물에 결합된 것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눈 뜨고 틀려버립니다. 틀리면 맞잖아. 법경기를 복합 부동산 틀렸잖아. 바꿨지, 단어가. 그래서 바뀐 단어 속지 마. 미리 알려드렸는데, 뭐니 눈 뜨고도 바뀐 단어에 자꾸 속아 넘어가거든요. 뒤에서 넣을 게 없어, 그냥. 바뀐다. 학교는 바꿔서 늘 묻거든, 바꿔서. 그래서 이거 속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틀려봐야 됩니다. 바뀐 단어 조심하자. 자, 이상으로 부동산 개념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 자,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32페이지. 네모 2번 토지의 분류. 여기서 한 문제가 아주 강해요. 목차 볼까요? 1번 국토기획법상의 분류. 거래 2번 공간법상의 분류. 거래 3번 활동상 분류 중에서 종류가 많습니다. 1번 감정평가상 토지 용도별 분류. 2번 택지, 대지, 부지. 다음 페이지. 3번 후보지, 이행지. 4번 나지, 건부지, 공지. 5번 필지와 획지. 한 장 남겼어. 6번 맹지와 대지. 7번 법지와 빈지. 8번 포락지, 선화지. 소지, 한계지. 9번 공한지, 유효지, 휴한지. 10번 등등등등.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서 5개를 뽑아내면 종합문제. 5개 뽑아내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분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다시 한 번 더 보자. 요거요. 오늘 첫 시간 계속 강조합니다. 기출문제 분수표를 보자. 제가 안 보면 여러분도 안 보거든. 보면서 확인합니다. 기출표. 앞으로 기출표는요. 여러분들 다음 주 올적에 기본서가 나오면요. 첫 페이지 딱 붙여가지고 오게 되면서 1월, 2월, 3월, 4월 계속 확인하면서 공부할 거거든요. 요거 보면서 오게 첫 페이지 딱 붙여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히려 이제 불편할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보시면 자, 총론 목차 2번 보시면 부동산 개념과 분류. 까만 세모가 많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까만 세모 토지의 분류 밑줄 되어 있죠. 엄청 나왔잖아요. 자, 9, 10, 11, 14 추가시험 21, 22, 24, 25, 27, 28, 29, 30, 31, 32, 34, 34 무려 17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세요. 다음 까만 세모
지목에 대한 분류 3번 나왔고, 필지액지 1회, 3회, 4회, 6회, 18회 5번 나왔고, 건부정가 고의 때 1문제, 후보지행지 1회 때 고의 때 2문제, 포락지 26개 1문제, 주택의 용어 분류 또 여러 번 나왔고요. 분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출제 기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류가 거의 예외 없이 1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집인도 확인하세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기본서는 32페이지고요. 32페이지. 괄호 1번. 국토계획법은요,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 시간에 공부 다 하시니까, 그거,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괄호 2번요. 공간법이죠. 지목 28개. 얘도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간 정보법에서 공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요, 제 과목과는 전부 다 월권 행계되니까 일단 패스합니다. 2차 과목이에요. 그래서 3번. 활동산타는 본류. 자, 표는 잠시 있다 보고요. 2번부터 봅니다. 택지하고, 대지하고, 맨 끝에 부지. 택지하고, 대지하고, 부지. 자, 그러면요. 얘는 기본서를 떠나세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십니다. 강의 노트. 강의 노트를 보시면 뒷페이지.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1번 대지와 택지와 부지가 나와요. 요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필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필기. 자, 그러면 먼저 대지하게 되면 얘는 2차 과목에서 건축법에서도 대지가 나오고요. 공간정보법, 공간법에서도 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건축법 무시하세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버리시고, 이때 대지는요, 지목이 대인, 공간법에서 28개 지목 공부하잖아요. 그 중에서 지목이 대인, 대지만 공부하자. 공간법 상 지목을 가르칩니다. 자, 이때 대지하게 되면 용도 중심이죠. 주상만 또 주상. 주거용, 상업용. 지나가다가 주택이 보여요. 상가가 보여요. 무조건 뭐라고 보면 돼? 대. 지목은 대가 됩니다. 얘는요, 주상도가 공장이 안 들어갔잖아, 공장. 공장은 대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장 용지는 대지가 아니다. 얘는 아니다. 별도로 28개 지목에서는 공장 용지는 지목이 장이잖아요. 별개 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용지는 대의 대가 아니다. 주상 두 가지입니다. 요까지 끝. 다음에 택지나 부지는요, 활동상 용어 또는 감정평가상 용어다. 감정평가상 또는 활동상 용어다. 얘는 시험에 지문 잘 나와요. 앞으로 택지만 나왔다면 무조건 용도 3가지, 주상공 또는 주상공.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상공 하는 순간 무조건 택지. 그냥 못 박아버렸어요. 시험 지문에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하면서 택지인데 자꾸 딴 거 집어넣잖아. 주상공은 무조건 뭐라고 했다? 택지. 얘를요,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 이꼴 건축용지가 돼요. 주로 도심지에서 건축하게 되면요, 주택을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공장을 짓겠지. 택지. 자, 그럼 이제 한눈에 비게 되죠. 비게 되는데 어느 게 더 크다? 대지가 커요? 택지가 커요? 네, 여전히. 다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부지는요, 부지. 부지는 나왔다. 무조건 뭘 돌려? 바닥 토지.
모든 바닥에 깔린 땅, 바닥 토지가 무조건 부지가 된다. 바닥 토지. 자, 그래서 도로가 지나갑니다. 도로 밑에 깔린 땅 뭐지? 도로 부지. 철도가 지나갑니다. 철도 밑에 깔린 땅이 뭐가 된다? 철도 부지가 되고요. 하천이 흘러갑니다. 하천 밑에 깔린 땅이 뭐지? 하천 부지. 마지막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건물 밑에 깔린 땅 뭐지? 건물 부지. 건물 부지 뭐? 건부지. 나왔죠? 그래서 건물 밑에 있는 땅, 얘가 바로 건물 부지, 건부지입니다. 건부지. 모든 바닥 토지. 바닥 토지. 그럼 잘 보세요.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건물 부지, 건부지. 근데 얘가 뭡니까? 건물 지었잖아. 건물 짓고. 얘는요, 입에다 건물 지어, 건물 못 지어. 건물 못 짓지. 그럼 얘 뭡니까? 건축 용지, 비건축 용지. 다 포함되어 버립니다. 건축 용지는 주상공이지. 건축 용지는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주상공. 얘는 이제 건물 못 짓잖아요. 해서 비건축 용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도로 부지, 뭐 철도 부지, 하천 부지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가 부지입니다. 한눈에 보이잖아요. 다시 택지가 커요, 부지가 커요. 부지가 훨씬 더 크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지가 가장 크더라. 한눈에 딱 보시면서 주로 용도 위주로 보시되 대지는 주상, 택지는 주상공, 부지는 뭐지? 모든 바다 토지가 좀 넓게 보고 있다. 여기까지 끝.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요. 그럼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요. 33페이지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괄호 2번. 동안 1번 택지 하는 순간 뭐지? 택지.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밑줄. 주상공 나왔다면요. 택지, 택지가 되고요. 자, 2번은 뭡니까? 7번 보세요. 건토부상 대지는 뭐 따로 시면 안 나오니까 제가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만 따로 공부했습니다. 주상 두 가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3번요, 부지. 부지는요, 세 줄 나와 있는데, 읽으면 설명 다 들었는데, 다만, 가장 알기 쉬운 단어가 빠졌는데, 그러니까 제목에다가 땡땡 바닥 토지를 적어줘요. 바닥 토지라는 단어가 더 쉬운 용어인데, 이런 단어가 빠져 있더라고요. 땡땡 바닥 토지 적어주시면 돼요. 이제 알아보니까 그 네모 포항하게 그림 네모 3개 있죠. 보시면 이제 다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설명 다 들었으니까. 다음에 3번 있죠. 후보지와 이행지. 후보지, 이행지. 요거 굉장히 시험이 잘 나고 중요한데요. 얘도 지금 40분 지났으니까 10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